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월마트가 가이던스를 좀 약하게 제시하면서 이제 주가가 좀 부진했죠. 이러면서 미국의 소비 둔화가 걱정된다 이런 분석이 좀 있었고, 반면에 라팔 보스틱의 어떤 두 차례 금리 인하 발언, 베센트의 장기 국채 발행을 많이 늘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발언들이 시장을 또 지탱해주는 이제 그런 요인이 됐고, 그렇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했다 매도했다 이제 반복되는데, 어쨌든 주간으로 끝나놓고 보면 결국에는 매주마다 순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좀 올라가는데 좀 제한을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고, 개별적인 업종, 뭐 철강, 2차 전지, 차부품 이런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좀 올라가면서 이제 지수를 또 견인을 하는, 방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코스피 지수는 아침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200주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근데 일단 200주선 살짝 위에서 마감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시원스럽게 돌파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 주 밀어놓고 보자. 저게 이제 시장에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면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 부과하기로 했던 바로 직전 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일단 무리해서 올려놓기보다는 좀 지켜보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부분들하고는 좀 자유로운 편이죠. 영향을 좀 덜 타는 종목군들이 시가총액 상단에 있기 때문에 그냥 매주 양봉이에요. 올해 들어서 매주마다 올라간 건 아니지만 매주마다 양봉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월요일 시초가보다 금요일 종가가 더 높은 그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우리 증시는 추세는 좋다. 시원스럽게 쭉쭉 뽑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뭐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는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처음엔 좀 고민이 됐던 거는 초반에 시장이 살짝 눌리기도 했던 이유인데, 월마트가 빠지면서 특히 이제 월마트 빠지는 이유가 실적은 좋은데 향후의 전망을 좀 보수적으로 제시를 하고 관세 때문에 실적에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어떤 코멘트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멕시코를 통해서 들여오는 식품 종류들 이런 것들 쭉 이제 나열도 되고 막 여기저기서 이게 월마트에서 진짜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소비 둔화를 또 이슈화 시켜서 주가 빠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사실 뭐 저 최근 들어서 월마트를 비롯해서 이런 기업들이 보수적인 가이던스 제시할 때 보면 그 충격이 되게 길게 가지는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 미국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실적 발표할 때 가이던스를 되게 보수적으로 냅니다. 한 70% 정도는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뭐 심각하게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은 아니었죠. 근데 어쨌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난주 소매 판매 부진, 오늘 경기 선행지수 예상치 하회, 월마트 가이던스 부진 이렇게 되면서 이게 미국의 소비 둔화가 이슈가 될지도 모르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보자.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있었고, 반면에 그 라팔 보스틱이 관세가 이제 비용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그러니까 비용을 증가시켜서 가격을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발언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올해 2번 금리 내릴 거다. 그러니까 최근에 투자자들은 올해 금리 1번 정도 내리는 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2번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 자기 기본적인 어떤 생각은, 예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면 올해 인플레이션이 조금만 이제 여기서 튕기지 않아주면 2번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자극을 했고, 미국의 금리가 어쨌든 둔해지면 아시아 증시 쪽에 좀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잖아요. 여기에 저는 이 자료가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베센트가 장기 국채 발행 확대를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채를 되게 많이 발행하면 쉽게 얘기해서 돈을 더 많이 빌린다는 얘기잖아요. 돈을 더 많이 빌리게 되면 빌려주는 입장에서 그럼 이자 더 많이 줘. 돈 더 많이 꼬갈 거니까 이자 더 줘. 이렇게 되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FMC 회의록에 보면 연준에서 그 대차 대조표 축소하는 속도를 조금 조절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이렇게 연준이 계속해서 돈을 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 예를 들어 이거는 3개월 동안 돈 빌려줄게라고 해서, 근데 그 돈을 3개월 돼서 받을 때가 되면 그 돈을 또 꿔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계속 그러면 뭐 무한정 돈을 계속 쓸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준이 얼마 전부터 그걸 바꿨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꿔주지 않을 거야. 그냥 갚기만 해. 이렇게 돼서 연준에서 그 돈을 쭉 품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미국의 어떤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돈을 계속 흡수하는 거를 잠깐 주춤할까?
속도 조절. 예전에는 뭐 싹 다 흡수만 했다가 지금은 일부는 다시 빌려주기도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금리가 내려가는 요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는 요인들이 생기면서 이러면 우리 증시가 빠질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올라가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또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올랐어요. 우리나라만 좀 애매했고 코스피만 좀 애매했고 오늘 아시아 증시가 많이 올랐고 특히 중국이 기술주들 중심으로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면에는 금리가 내려가면 뭐 아시아에 투자하는 자금이 늘어나겠지 뭐 이런 기대감이 더해져서 올라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을 좀 지탱해주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들 호재.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중국 후판 가격을 높이는 전략. 그러니까 관세 이제 물려서 이제 중국산 철강 가격을 올리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저건 좀 전략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판이 중국산 후판이 우리나라 후판보다 38% 싸진 않아요. 예, 그 정도는 아닌데 저렇게 세게 부과했다라는 거는 향후에 이제 만약에 미국에 관세를 두들겨 맞게 되면은 중국에서 어쨌든 그 철강을 팔아야 되니까 우리나라에 더 헐값으로 더 밀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쪽으로. 그럼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이 큰일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아예 세게 저 관세를 좀 때린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철강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중국이 너무 저가의 후판을 팔아가지고 안 팔려서 걱정이었는데 이제 우리께 팔리겠구만 이런 기대가 됐고 반면에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저 후판은 철강 저 후판이라는 것 자체가 후하다. 그러니까 크다, 많다, 두껍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두꺼운 철판 쓰는 게 조선 업종이죠. 배는 되게 두껍게 만들지 않으면 이제 물 들어오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제 조선주에서 이제 후판을 갖다가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근데 저 가격을 올려버리면 이제 아무래도 중국산 제품을 이제 비싸게 사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더 비싸게 샀던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우리나라 이제 철강을 사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조선업종은 어제는 고평가 놀라 오늘 이것 더해지면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 GM 공장에서 그러니까 두 나라에서 이제 제휴를 한다. 예, 이제 우리 크로스 막 이런 거 이제 하자고 하면서 이제 어떤 그 관세를 돌파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만든 걸로 보여지죠. 이렇게 되면서 오늘 뭐 SL 이런 종목군들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뭐 자동차 부품주 중에 일부가 또 이런 이슈로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뭐 특징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오늘 121선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여기서 막혀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양봉이 뿡 나오면서 확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어설프게 안 그러면 이제 다음에 저항이 됐던 자리를 지지선으로 확인하러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되게 중요한 위치고, 다음에 그 2차 전지주 오늘 은근하게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토요타에 2조 원짜리 배터리 공급한다라는 이슈 그런 것들 나오면서 2차 전지 심리가 좀 개선됐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 121선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가 될 것 같거든요. 아직은 조금 더 여유하게 있어 보이긴 하는데 2차 전지의 특성상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대금을 많이 잡아 먹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 121선 이상까지 올라가게 된다라면 이제 또 시장의 자금을 또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거고 다음에 오랫동안 빠져 있었던 또는 소외받았던 제약주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좀 올라갔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늘 제약주들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올라간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쭉 눌려있던 종목군들 쪽에서 바닥에서 변화가 생기는 게 그냥 돌아가면서 한번 이제 봐주는 건지 아니면 추세가 바뀌는 건지 주목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류의 종목군들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도 이후에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수급에선 뭐 외국인들 오늘 매도, 예, 선물도 매도. 선물이 이제 그제 너무 오버해서 좀 그 한계를 넘어가는 매수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오늘 매도가 나오면서 그 수준을 다시 이제 토해내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코스닥은 뭐 산발적으로 이제 대량 매수를 하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연기금은 뭐 꾸준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5조 원, 10조 원 정도는 더 매수가 들어올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종목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을 거의 1,000억 원 이상, 그 다음에 조선주, 그러니까 이쪽에 매도가 있었고, 그러니까 매수 쪽은 사실 업종별 특징은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카카오 파는데 네이버를 사고, 방산주라든가 조선주 이런 것들도 다 엇갈리게 매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업종별 특성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관도, 뭐, 오늘 연기금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매수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또 매도 쪽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철강주 매수가 좀 들어온다든가 2차 전지 관련해서 일부 종목군들이 매수에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업종으로 약간 이제 몇몇 종목군들의 특징이 보이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뭐 이게 업종을 산다라기보다는 그냥 연기금이 매수하는 특성이 나오고 있구나. 그리고 그 외에 철강이 좀 매수로 붙었구나. 이 정도가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오늘 1154억 원 코스닥을 샀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알테오젠 두 종목의 매수 규모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두 종목 매수한 게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반도체 중에서 골라서 담는 그 외에는 이제 업종별 특징은 별로 없었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도 뚜렷하게 어떤 업종별 특징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는 좀 담긴 했는데 그 외에 뭐 이렇게 뭐 업종을 고르게 다 담았다 이런 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조금 일부, 다음에 반도체 일부. 근데 약간 기관들의 매매 특징을 보면 그 반도체 내에서도 소재 쪽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재 쪽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을 좀 매수하는 빈도가 좀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좀 수급이 선별적으로는 그러니까 좋은 종목군들이 몇 개가 좀 보이는 게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요약해보면 일단 미국의 소비 둔화 우려가 제기가 되는데 지금 사실 뭐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 둔화가 본격적으로 확대가 된다 이렇게 해석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경계가 되는 거는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괜히 한번 조정 만들어내고 싶을 때 소매 판매도 부진하고 경기 선행 지수도 부진한데 월마트도 저러네 이래서 괜히 스토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려면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혹시 짜지는지 뭐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베센트는 금리를 계속 낮추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는 게 미국의 정부 부채 거기에 따른 이자 비용이 국방비보다 더 많아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그나마 국방비를 또 줄이려고 하니까 이제 이자 비용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비정상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좀 금리를 자꾸 떨어뜨리려는 정책을 펼치게 될 거고 이게 어느 정도 성공이 되면 우리 증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국채금리 추이. 그다음에 코스닥은 음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봉이 없는데 다만 다음 주 후반 정도 되면 ADR 지표상 과매수권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어떤 변화가 좀 생기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코스닥 쪽에 어떤 차별화 장세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코스닥에 아쉬운 게 메인 주도주가 아직은 그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순환매 돌아가면서 가는데 3일 연속 쭉쭉 올라가면서 이제 시장을 막 제가 이제 표현이 좀 가끔 뭐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멱살 잡아 올린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종목이 안 나오고 그냥 이것도 나쁘진 않죠. 뭐 골고루 다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아직까지 메인 주도주가 없다. 이게 이제 등판을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그 고객예탁금은 저점 대비 살짝 늘어나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점 대비 이제 살짝 늘어나긴 했는데 그게 뭐 현저하게 늘어나서 뭐 개인 투자자들에 의한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내겠다 이건 아닌 것 같고 반면에 좀 신용은 좀 늘어납니다. 이게 보시면 신용이 지금 10일째 연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더 여기서 아직까지는 신용 경계 경보를 발령할 때까지는 아닌데 이 저점 대비 한 15% 정도까지 신용이 불어나게 되면 조금 종목들별로는 이게 보통 신용이 개별 종목들 기준으로 보면 5%가 경계 경보고 그러니까 전체 주식수 대비 5%가 신용잔고율이 되면 5% 경계경보, 그다음에 7% 넘어가면 위기경보로 이렇게 우리가 보통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종목들 중에서 신용 잔량이 너무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신용 자체도 매수 수급이기 때문에 이제 부담이 다 안 될 때는 늘어나도 상관이 없고 오히려 좋은데 적전선은 넘어갈 때가 되면은 조금 주가가 버거워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종목에서 신용 잔고율이 높은 종목군들은 조금 경계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